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배경에는 미국 생물무기연구소, 중국 외국공간 100개 트위트 활용 선전선도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에서 발생했는가? 이 감염 확대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가? 등과 관련된 정보가 SNS나 미디어를 통해서 지금도 나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전에 상당히 힘을 쓰고 있는 것은 신형 코로나 발생 원인 중국으로 중국이 퍼뜨린 정보에 의해서 국가끼리 싸우는 사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정보 공작이나 홍보 전략은 철저해 보입니다. 중국 정부는 어떻게든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영TV, 미군 생물무기선, 중국 국영TV인 중국 글로벌 텔레비전 네트워크 CGTN 아랍어판이 황당한 뉴스를 시청자들에게 방영하였습니다. 내용은 2019년 9월 몇몇 일본인이 하와이에서 신형 코로나에 감염됐고 그 후에는 미군 생물무기연구소가 왜인지 봉쇄되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온라인에서도 그 연구소의 정보는 사라졌습니다. 신형 코로나가 현재 파악된 것보다 훨씬 전부터 발생했고 더구나 그것은 미군의 생물무기였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사실 무근으로 그 뉴스 속에는 아무런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국영TV로 외국에 보내는 방송에서 미국과 일본이 가장 먼저 이 바이러스를 퍼뜨렸다는 인상을 주려는 것입니다. 아랍어는 세계에서 3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언어로 세계 제5위의 언어입니다. 아랍어권에 이러한 정보를 퍼뜨린다는 것으로 실제로 그것을 믿어버리는 사람이 나올 가능성도 결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중국 대사관 트위트에서는 중국은 또 이번에 대사관을 통한 공작도 벌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중국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100개 이상의 트위트 계정을 활용하고 있으며 주 1 중국 대사관도 중국 내에서는 사용 금지된 트위트 공식 계정으로 코빅19 바이러스 관련 미국의 24개 거짓말과 진상이라는 동영상을 5월 15일부터 8회에 걸쳐 올리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최근 미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미국 내 코로나 감염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데 돼 있다고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중국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비정상적인 거짓말을 쏟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가짜 정보 유포하는 러시아의 전략을 카피. 또 신형 코로나 누출 관련해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소장이나 연구자들이 중국 국영TV 인터뷰에 응해 신형 코로나 연구소는 무관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소 등의 인력은 정부의 엄격한 감시 아래 있어 객관적인 인터뷰는 애당초 불가능하고 결국 정보의 의도대로 코멘트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정보 공작에 동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중국 정부계의 SNS 어카운트 등이 러시아 정부계의 TV인 RT, 러시아 투데이의 반미 보도를 자주 리트윗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RT도 이번 신형 코로나는 미국이 발생 원인이라고 하고 있어 신형 코로나는 미국이 계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발언도 토크 프로그램에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중국이 주어 확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러시아는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미국의 대대적인 정보전을 벌여 트럼프 승리에 기여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는 러시아가 해온 가짜 정보를 유포하는 전략을 지금 중국이 쓰고 있다고 중국의 정보 공작을 지적했습니다. 습근평은 무능하다고 느끼기 시작한 국민. 미 첩보 관계자는 중국은 지금 러시아 이상으로 선전 활동을 펼치고 있다. 활동은 대규모적이며 활발하게 하고 있다. 신형 코로나 발생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조급함에서 무작정 정보 공작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어떻게든 스스로의 책임을 피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중국은 대외적 이미지 악화가 결국 국내 정세까지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는 습근평 국가주석의 입장마저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중국 내에서도 습근평이 고심하고 있는 미중 무역 교섭이나 화웨이 등의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조치, 미국, 영국 등에 있는 중국의 연구자,
유학생 등에도 악영향이 미치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국민이나 공산당 당원 중에는 석금평을 리더로서 무능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발언은 공세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겠지만 석금평은 조바심이 날 것입니다. 미국의 중국 비판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석금평이 공을 들여온 대외 이미지에 대해서도 중국 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첩보기관인 국가안전부 MSS와 연관된 국책 싱크탱크인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이 최근 석금평을 위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신형 코로나로 인해 중국에 대한 적대감이 커지고 있어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반면 미국 측 역시 트럼프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이 트위터와 인터뷰에서 거듭 중국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전 세계에 퍼져 있지만 단지 그것만이 아닙니다. 미국 공화당 의원의 후보자들이 올해 대선과 의회 선거를 두고 신형 코로나 혼란의 책임이 중국에 있다고 밝히기 위해 SNS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신형 코로나에 의한 경제의 정체나 넘치는 실업자의 책임을 중국에 돌리는 것으로 유권자의 지지를 굳히려 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SNS 광고로 결과적으로 그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때리기는 대선 승리의 열쇠. 최근 미 조사기관인 퓨 연구소의 의식조사에서는 미국 국민의 66%가 중국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 71%가 석금평을 믿을 수 없다라고 답했으며 62%가 중국의 영향력을 큰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미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이미지는 20% 가까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와 중국 강경파 측근들의 계산대로입니다. 대외 혐오감에 따라 신형 코로나 감염 확산의 책임을 중국에 돌리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보전이 잘 먹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중국 때리기가 대선 승리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형 코로나를 둘러싼 정보전은 이러한 미중 각각의 기대를 배경으로 향후도 한층 더 격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기사는 6월 10일자 문춘 온라인 기사 내용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